이제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저기 이제 그 조선 말에 이제 큰 벼슬 많이 하죠. 그 근자 돌림에다 병자 돌림에다 해서 김병학이니 뭐 김병진이 해서 막 나오는데 이분들은 고려 때 삼환공신 중에 김선평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제 그 가지고 자기들은 그 충렬공공 이제 물론 그 밑에도 있지만 충룡공을 충시조로 해서 이제 자기들은 안동김씨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장 큰 인물로 또 충신이자 또 아주 유명한 장군이자 이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 토목 건축 이거에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우리나라 서해에 가면 위동강 하는 그 섬에 이렇게 갔을 때도 거기서 뭘 하냐면 제방을 싸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 이번에 간 데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대마도하고 후쿠오카 사이에 이끼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자그마한 섬이. 근데 그 섬에 가면 뭐가 있냐면 고려교 그리고 고려다리라는 이만한 말뚝이 있어요. 거기에 고려다리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김방경 장군이 고려군이 지휘도를 거기서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이 또 여기에 또 그 경안 쪽에 가면 그런 전설이 있대네요. 거기에다가 그 성남 옛 이야기 이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 편지로 되어 있군요. 아주 소상히 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거기에다가 김방경 장군이 무지개 홍해 무지개 빨리 그거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김방경 장군의 그러한 이제 설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 데는 후쿠오카로 해서 이제 여기 고려가 그때 몽고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2번 일본 원정을 한다는 건 아시죠? 1274년과 1281년 그래서 그 루트를 쫓아갔어요. 그때 이제 2차 전쟁은 그 고려에서 배를 900척을 만듭니다. 그래서 900척을 가지고 고려인이 이제 10,000명 넘게 주역이고 그 다음에 저쪽 몽환군이라고 그래서 몽고하고 이제 중국인들을 합쳐서 몇 병명이 가요. 그래서 주로 주력이 고려인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후쿠오카에 가면 소화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모르는 거야. 그때 몽고 군사들이랑 고려 군사 가가지고 일본에 상륙을 했느냐? 상륙도 못하고 바다에서 그냥 막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분명한 건 거기에 상륙을 해서 일본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 천인총이라고 해서 1000사람을 묻은 무덤이라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고려인하고 몽고인들이 와가지고 그 부녀자들이 이제 막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가 있으면 배 한쪽에다가 나란히 거기다가 우리 명태 말리듯이 묶어놓는데요. 그 배가 한쪽이 무겁잖아요. 그럼 이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고통을 받고 물에 빠지는 거고 술을 마시면서 박수치고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려 가지고 아주 어린 애들을 거기 안에 쌀을 넣고 다시 기운 다음에 불에 태워서 그것이 벌어지면 흉조고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기조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막 써놨어요. 그리고 그 이기선하고 이제 그 규슈 북쪽에 가면 그리고 이 조그만 굴마다 다 그런 이름인데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거기서 찔러 죽인다. 왜 찔러 죽이냐면 몽고군하고 고려군 발소리가 들리면 애가 울잖아. 그럼 자기들이 다 죽을까봐 그렇게 했다. 이제 거기 가면 온통 그런 얘기들로. 그래서 저희들 또 왜 어렸을 때 저희들이 왜 일본 놈들 얘기하면서 애비 그런 말씀 지금 학생들은 모르는데 애비 그래서 그 애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애비 온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그랬잖아요. 애비가 뱀도 애비고 새우도 애비예요. 그건 일본 말이고 예. 애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일본말 많이 아시대요. 야마토도 아시고 근데 애비는
아니, 애비는 이제 또 몰라 일본 말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애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귀 이자 있잖아요 한자 그다음에 호 비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비어가는 거야 이거. 근데 처음엔 귀를 배우라 그랬어 도요토 히데요시가. 그러니까 한 사람 죽였는데 몇 개가 생겨요? 2개. 그러니까 다음에는 코를 배워라.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는 자기 부하들한테 하루에 무조건 3개씩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이거 코를 떼오고 그리고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할 것 없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걸 소금에 절여서 1000개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상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후손들은 자기네 족보에다가 임난 때 우리 조상이 9782개를 갖고 왔다. 이것들을 큰 가문들마다 전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잘라간 귀하고 고수를 해놔요. 그래서 앱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지역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무쿠리, 고쿠리. 무쿠리는 몽고, 고쿠리는 고려. 그래서 무쿠리, 고쿠리 해가지고선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 막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천국글도 한 정도로 그쪽에서는 우리가 뭐 토착해보니 외국을 해가지고선 아주 치를 떠는 것 이상으로 몽고인들과 고려인들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편향적으로 많이 믿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저 잠깐 드리고 오늘 그냥 강의는 원래 이제 성남 그걸 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봐도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인가 하는 거에 예, 성남에서 저희들이 뭐 뚜렷하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성남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문화재 위원을 할 때 그 문화재 성격도 합치키고 그리고 여기 성남 그 오케스트라 보기위해서 성남 이제 어디 저 아트 홀에도 몇 번씩 오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을 저렇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은 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하고 저하고 이제 관련이 깊은 건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아시죠? 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인데 거기서 제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만 10년을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일은 뭐냐면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이라고 그 큰 책 아시죠? 그 책을 제가 이제 완지를 다 만들고 책이 인쇄대원본 보지 못하고 예, 네? 웅진에서 예, 그 웅진으로 이제 바로 냉기 전에서는 그 내용만 이제 완성을 해놓고 이제 거기 사표를 내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군사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부의사관 뭐 대우로 이제 가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경리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제가 이제 성남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거기가 성남이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정신문화연구원 가는 게 그래도 교통이 많이 좋아졌고 저쪽에서 오는 과속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도군 쪽에서. 근데 제가 그때 근무할 때는 거기가 뭘로 돼 있었냐면 산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백운호수를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버스가 있는데 통근버스를 놓치면 무조건 그 다음에 12시 이전에는 여기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조건 거기가 세곡동인가? 네, 거기 오면 버스가 뭐 1시간에 하나씩 있다는데 있거나 말거나거든요. 그게 그 통근 시간에만 뭐 30분에 뭐 한 잔씩 해서 2번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그냥 뭐 그러니까 거기가 그 외군들이 임진왜란 때도 외군들이 거기를 지나쳤다잖아요. 거기서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흔히 피난지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난리를 겪지 않는 그런 땅이 이제 그 정신문화연구원이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13년이니까 지금 딱 50년 전 이제 성남시는 성남시로 이제 출장소로 있다가 이제 승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하면 틀린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료도 제가 최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이제 국장님이 이거는 언제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됐고 이거는 언제 도문화재가 됐고 그걸 자꾸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100만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네? 98만? 3만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를 그냥 한번 복습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쉬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올 또 이제 지난 연말하고 올 연초에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 아시죠? 네. 다녀오신 분 있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우즈베키스탄 안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이슬람 국가라는 거하고 그리고 되게 우리보다 후지게 못 사는 나라겠지. 그리고 뭐 그런 중앙아시아 그쪽에 그 먼 놈의 그 문 하나 있을까 했는데 아주 깜짝 놀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이제 사진만 너덜너덜하게 제가 뭉쳐왔는데 그 사진 보면서 제가 거기 갔다 온 여행담 네, 그거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남시 이게 탄천, 그래서 이 탄천 성남시 이제 중심부로 해서 저쪽 어디로 빠지죠? 반포 쪽으로 빠지던가 한강으로 빠지는데 이제 거기 가면 한강 거기에서 반포 쪽에 가는 거기 탄천 그 뭐가 있지? 탄천 거기가 주차장이 뭐가 있든 가끔가다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범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탄천이라는 명칭이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뒤에다가 설화가 나옵니다만은 삼천갑자 동방사기 설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했어요? 그게 저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생으로 지어낸 얘기고 주택공사 무슨 이사가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시사에서도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제거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전 여기 그 받아왔어요. 얘기는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중국에서도 실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또 이따 드릴게요. 동방사기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에 이제 따르는 설화 있잖아요. 설화가 너무 과장이 된 거죠. 역사 인물은 맞는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일단 그럼 이 탄천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대요? 탄천이라는 이름은 왜 생겼어? 진짜 그럼 여기에 그러면 숯가마가 많았나? 그래서 탄천이 거기서 흐르는 물이 검해서 그냥 색깔을 보고 탄천이라 했다. 아니요, 탄천은 전 이거 모르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뚝섬에서부터 풍동네에 있는 데까지 풍동천. 이 벌판이 지금처럼 농사를 짓거나 개간되지 않고 삼국시대 백제 때부터 조선 말까지 군사훈련장으로만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탄천 옆에 이렇게 이 방죽 뚝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가 지면 아무리 뭘 가꾸고 논밭을 만들어서도 휩쓸려가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요 이 단대 이하에 모란까지 이 벌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성들이 이용하는 땅이 아니고 황무지로 남아 있으면서 군사훈련만 했는데 군사훈련을 할 때는 수많은 이제 보조 지원 인력이 드나들면서 장작을 가져와서 불을 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훈련이 지나면 그 탄이 덜 꺼진 불타던 장작 숯 뭐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이 이름이 탄천이라고 된 거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남한산 주변에 거의 모든 마을들이 장작을 만들어서 마차로 실어서 서울로 갖다 팔든가, 아니면 숯을 만들어서 세금도 내고 시장에 갖다 팔든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성남이라는 데가 여기 숯골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숯을 굽는 그거가 요 골짜기 그 눈도 별로 없고 이런 밭도 시원치 않고 이런 동네에서는 생업의 주업이 숯가마를 굽는 맞네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듣기에도 지금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처음 듣거든, 오늘.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탄천 이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이제 경기도 공무원 교육을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공무원 된 사람들이 이제 각 그 시에서 이렇게 이제 뽑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연수 교육을 나가고, 그럼 그 가운데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시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 근데 느닷없이 동방사계나고 탄천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성남에 있는 것이었구나. 나는 서울 탄천만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 천이라는 거는 길이 흘러가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을 거쳐가잖아,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성남의 중심부를 흘러서 이게 원류가 아마 성남시인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저는 여전히, 그리고 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데 이제 떠 있어, 그대로. 그래서 아, 여전히 이게 이쪽인 거 보다 하고선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수록을 해놨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삼천갑자 이 얘기보다는 좀 이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또 조선 중기때가 되면 이런 황당한 얘기나 왜 고려 말기나 이런 데도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하거든.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그 이렇게 구전이 돼서 여기까지 왔나 했더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무슨 뭐 최근에 주택을 만들다가 이걸 만든 얘기라고, 동방랑 얘기가? 그 저 성남에 이제 저 내고장의 전설 예. 책을 주택공사 이사가 썼는데 네. 이 이야기를 수집해서, 근데 거기에 하나 넣은 겁니다. 근데 동방삭은 중국 역사에도 아까 실존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확인 안 됐고요. 황제가 불러서 2달 동안 궁궐에 데리고 있으면서 자문을 받고 다시 저 구름 쪽에 구름이 타고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중국의 이제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간단하겠습니다. 근데 실존 인물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막 하여튼 그 나중에 때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너무 이제 제가 길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신선이 됐다 그러는데 무덤이 있고, 네. 또 하나 중국 역사책에는 궁궐에 와서 2달 동안 황제에게 자문을 했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중국 정사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기 사신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동방삭의 묘를 지나면서 아니 신선됐다면서 어떻게 뼈를 묻을 수가 있느냐, 구름 속에 총학을 타고 날아갔어야지 하고 비꼬는 한시를 쓴 것도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나라 고려 조선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그런 시를 남긴 것들이 있고, 중국 사람이 또 그런 비꼬는 풍자시를 남긴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 보고 동방삭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들려주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자꾸 말씀을 요거는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실존 인물들이 신선이 되잖아요. 그럼 김유신도 실존 인물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최치원은 어떻게 돼요? 최치원 묘가 왜 있어요? 예? 최치원도 신선이 됐거든, 가야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를 그러면 뭘 믿겠어? 거기에 나오는 스님들 다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그 사람들 대부분 알 수가 없어. 무덤도 없고. 또 대부분 갑자기 뭐 있다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게 갑자기 자기 애를 삶아먹었는데 그게 인상뿌리가 돼서 나타나고, 거기에 또 관음보살이 나타나고,
그걸 이제 설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실존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도가가 있고 불가 있고 유가가 있잖아요. 유가에서는 그걸 안 믿어. 특히 성리학은 그걸 절대 안 믿지. 불업, 괴력, 난신. 그런데 도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설화를 만들어요, 신선으로. 고구려 벽화 때 사람들은 도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야기의 과정. 그러니까 지금 동방사기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냐까지 이제 넘어가는 건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각 지로 그리고 진시황은 우리나라에다가 누구야 서보기를 보내가지고 3천 동료를 데리고서 일본으로 동쪽으로 그 불로초를 캐러 갔잖아요. 그건 사실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로 보낸 게 아니라 동방에 그 해 뜨는 곳으로 보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보낸 동방이건 우리나라건 그럼 그 진짜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약을 구하려고 그런 건 사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대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설화가 될 것이고 단군 신화는 안 믿으세요? 단군. 단군은 신화가 아니고 예, 설화. 역사인데 왜? 1905사를 수많은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05사를 어떻게 살아? 예? 1905사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단군 나이가 1905살이에요. 아니 그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뭐 130몇 살 그러니까 잠깐. 근데 우리 옛날 사람이 900몇 살을 살았다 이렇게 막 나와요. 아니 강의 제가 할 것도 없으니까 잘 됐어요. 근데 오히려 더 뭐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와 그럼 설화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단군 신화 지금 단군은 믿으신대잖아. 하도 여러 책에 있으니까. 그럼 여러 책인데 그러면 맨 처음에 단군이 나오는 책은 뭐예요? 맨 처음에 단군 이름이 나오는 책. 그게 삼국유사거든. 우리나라에 있는 책으로. 근데 삼국유사에는 또 단군을 이련이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고기운 해가지고 자기는 다른 책에서 갖고 왔다고 해서 자기는 빌려 썼다고 하거든. 근데 고기는 없어. 또 위략이라고 하는 책도 없어. 그리고 위지하고 나오는데 위지가 중국에만 10몇 개가 나와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그 위지를 위서동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서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제일 아는 건 삼국지 위서동의전인데 그 위서에는 단군의 단자도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걸 믿어야 되나?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설화에서 역사 끄집어내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라는 학문이 조심스럽고 위험한 학문이에요. 그게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신앙처럼 믿게 돼. 그게 있었던 사실이야 그거냐. 근데 그 사실이 조작한 사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단정 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역사 선생들이 이렇게 꼰대처럼 따지기만 하고 꼬장꼬장하게 되는데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역사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꼬장꼬장 따지게 됐어요. 근데 이 방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탄천에 대한 건 굉장히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네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또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선생님 어느 설을 믿어요? 그 가운데. 지금 방금 두 가지 설을 얘기하셨잖아. 탄천에 대해서. 제가 여기 토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탄천이 어디냐? 네. 제가 알기로는 판교에서부터 저 분당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 저 모란에서 저 아래 내려가면 만나는 탄천. 거기까지가 탄천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저 판교를 더 지나가서 지금 토지공사, 저 가스공사 있는 데 가면은 거기는 탄천이 아니라 이름이 또 다릅니다. 그럴 거예요. 구간마다. 네네네. 그런 거지 탄천이 뭐 이거 저 한강에서부터 저 줄기 전체가 다 탄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여기에서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이라고 그래도 한강의 구간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금강이라 그래도 구간마다 백마강이 따로 있고 공주강이 따로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걸 하나를 그냥 금강으로 확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오늘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근데 나중에 꼭 반영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기 또 하나의 설은 여기까지만 뭐냐면, 하시고. 예, 그 둔천 이집 선생의 아들이 호가 단천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성남에 와서 은거해서 단천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얘기 맞아요. 사람의 호는 네네. 자기가 있던 지역의 네. 이름을 따서 호를 짓는 거지, 유명한 사람의 호를 따서 그 지역 이름이 둔갑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아니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은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둔충 같은 게 그게 무슨 둔자야? 은거한다는 둔자든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왜냐면 연암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처갓집 쪽이 거기가 연암이야. 제비바위라고. 그래서 호를 따오기도 하고.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살잖아요. 그러면 호를 갖고 가서 살아.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걸 따서 무슨 일할지 무슨 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도 그렇구나. 삼봉도 도담에 가서 살아가지고 자기를 이제 삼봉이라 하거든요. 근데 삼봉이 살았던 그 정도전 말이에요. 그 삼봉의 앞마을 이름은 또 도전이야. 정도전이가 살아서. 그래서 도전이고 정도전이 거기서 살아서 도전이가 돼야 그 마을 이름은. 그리고 그 앞에 삼봉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도전이가 그 호를 따. 그래서 삼봉 정도전이. 그러니까 또 이제 호로만 국한을 시키면 또 어떤 오는지 모르지만 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설화라 그러면은 중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 이 설화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역사적 소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궁예 같은 경우도 고려사인은 왕건이한테 쫓겨나가서 산곡에 3일 동안 숨어있다 다시 나와서 6월 달에 배가 고파서 보리종자를 훔쳐먹다가 농민들에게 맞아서 죽었다. 이게 고려사 기록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명성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왜 명성산인지 아시죠? 그 명자가 우울 명자야. 그래서 울음소리산이에요. 누가 오르냐면 궁예 군대하고 왕건이 군대가 붙었어. 근데 왕건이가 궁예 군대한테 이기니까 궁예가 거기에서 이제 니네 해산에서 살길 찾아. 그러니까 꺼이꺼이 울면서 흩어졌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지금도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바뀌어. 모양이 여러 형태로 막 또 바뀌어요. 이제 시간이 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피나무 있잖아요. 피나무 껍데기가 빨갛습니까? 그래서 포천에 있는 피나무는 이름만 피나무인지 색깔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궁예 부하들이 흘린 피가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빨아먹고 큰 나무가 피나무가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그 설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세는 그걸 절대 안 믿었어. 근데 지금은 철원에서 그 말들을 믿어요. 왜? 문화 콘텐츠가 된 거야. 그래서 궁예가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탄천처럼 변천이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군탄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뭘 말하냐면 군인들이 있었던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군량을 쌓아뒀던 창고가 있었다나? 그런데 그게 불이 나서 탄화가 됐대. 그래서 군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빨리 이제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래서 탄천을 여기다가 아주 다른 데 보면은 아주 자랑스럽게들 이거를 다 해놨는데 그 자료들이 조금 오래된 자료고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좀 더 정확한 이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자꾸 이제 그 설화, 구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서
그 위치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앞으로 성남의 문화를 찾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요새는 보니까 시기, 뭐 휘장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보죠. 그래서 여기 시기가 뭐죠? 이거는 이게 무슨 꽃인가요? 철쭉.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몰랐는데 성남시가 경기도의 한 중심부에 있더라고요. 그죠? 약간 중심부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처음 자리 잡을 때는 위치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성남이 왜 이렇게 인구가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있고 지나가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수원은 상주하는 인구가 110만 정도가 되는데 그게 거기를 지나가는 인구고 그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국도 1호가 있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아마 이제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벌써 인구가 100만에 가깝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넘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마 성남 시민이 될 뻔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분당 떨어졌어요. 분당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그냥 완전 오니까 벌판이었잖아요. 근데 분당은 굉장히 성공한 도시 아닙니까? 자체로 거기서 하나 여기 완전히 꾸며 고향 같은 데는 분당만큼 그 밑에 그 기반 시설은 못 따라가고 그런 거 같고 이제 거의 자생할 수 있는 도시로 가보니까 그때 나도 지금 됐으면 돈 빼졌을 텐데 저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 노량진에다가 연립주택을 하나 샀는데 지금 얼마겠어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이 그거 하나로 판이 바뀌어버린 거야. 잠실 13평을 팔아가지고 갔거든요. 잠실 13평을 팔아서 그거 세채 값으로 그걸 들어갔어. 그때 1,050만 원을 주고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을 주고 여기 13평이고 거기는 한 30평 정도 연립주택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여기 13평 방 2칸짜리 그거 하다가 그런데 딱 저 여기 안 오고 그냥 여기서 또 나가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 뭐 현황 그러니까 여기는 92만 4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은 이제 신상진 시장님이시고 요번에 왜 이렇게 해놔봤냐면 우리나라 우리 국화는 뭐죠? 무궁화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듯이 시에서 올해 애정을 갖고 사실이면 저는 사실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시나무고 그리고 이제 시꽃은 철쭉 또 시새도 있네. 그게 또 까치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까치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 까치가 제가 이거 오늘 막 그냥 여러 가지 나쁘게 잡소리 비슷하게 여러 얘기를 할 텐데 까치가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길조입니다. 왜 길조죠? 까치가 뭐 보통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고 네. 이게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농작물 피해도 줄여주는 거고 나쁠 이유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사는 곳이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사람 근처에 가까이 동서 생활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제 뭐 그쪽 뭐 전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는 까치는 흉조고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이제 길조다. 그리고 이 한 2, 3년 전인가 그때 김일성이지 김일성이 북한에서는 까치가 흉조고 이게 그러니까 왜 그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거라는 거니까 이제 농사하는 데 좋은 그런 그 애벌레들이나 그런 것들을 까치가 잡아본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한때 까치 박멸 운동을 했어요. 까치 잡아주기.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까치 설날 우리는 이제 관념으로 받아들였는데 북한에서는 그건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지속됐는지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나 지역마다 우리가 서로 상대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근데 어떤 까치가 까마귀보다 훨씬 보기가 좋죠.
이게 흑백이 이렇게 이제 조화가 돼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구는 3개 구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4개 구인데 3개 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시장님은 국민의힘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정부하고 같은 구조예요. 나중에 여기가 아마 뭐 이런 아직 정치 얘기는 못 하겠어요 요새. 네, 하도 좀 서로들 이렇게 막 서로 극한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못 하겠어. 이번에 일본 가면서도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코스를 5번째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한쪽에서는 토착 외부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때려잡자 일본 놈이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본이 나쁜 건 나쁘지만 또 취할 건 취하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저희들이 하기가,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전부 다 중도가 없고 거기가 다 좀 갈수록 극한 대륙으로 가고 있어요. 극한 대륙으로.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그거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침 보니까 이제 이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지만 여기도 이제 도시가 50년이 됐으니까 아마 여기에서 태어나서 쭉 성남 시민으로만 태어난 사람도 벌써 50살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일도에서요. 근데 그때는 성남시가 없었죠. 예, 저 광주군 그러니까, 그죠? 돌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광주 사람이에요? 성남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이죠. 그렇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성남 시민으로 50년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주는 몇 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건 제가 72년도인가 그때 성남시 승격되기 그러니까, 전까지는 예. 광주. 그러니까 선생님은 광주 사실은 광주 구민으로는 20여 년 정도 되세요? 30여 년 되세요? 원래 연세를 모르지만 제가. 제가 75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25년 동안은 군민이시고 광주, 50년은 성남 시민으로 사신 거죠. 근데 본인은 옛날에는 도민증, 그러니까 도민증 가졌다 시민증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기 정체성이 성남 시민이 아니고 광주 군민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무슨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대학교 후배가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우리 다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아버지 직장 따라가지고 자기는 신탄에서 태어났고 본 적은 당진이래.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대전으로 갔대. 그리고 대전으로 갔다가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 서울로 와서 거기를 다녔어. 거기 윤 대통령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죠? 중학교 고등학교. 충암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종로에서 나오고, 자기는 중국사를 전공하는데 동경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사로, 그리고 난생 처음 부산에 가서 지금 살고서 오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도대체 내가 어디 사람인지 제 정체성이 이상하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려서 제 기억이 나는 도시가 4살 반이가 5살쯤 돼서 목포라는 도시예요. 목포에서 저는 저희 집에 일하시는 누나하고 둘이 살았어요. 누나 아버님이 농협에 계셨거든. 그러니까 형님이 누구면 광주로, 근데 아버지가 그때 광주로 발령이 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그렇고 이제 목포에서 여중도 다니다 전부 다 가버리고 나만 그때 거기 남아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치원이 끝나면 이제 광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국민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 4학년 1학기 때 서울에 아주 좋은 국민학교만 가면 경기를 간다고 해서 전학을 왔어요. 그 다음에 떨어졌어 1차를. 그래서 2차로 갔어. 거기서 또 봐서 또 떨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 예전에 되게 동계 진학들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또 1차 대학을 또 떨어져서 2차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몇 번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호남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김대중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똘마니처럼 따라다녔는데 제 직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입안을 해서 만든 게 정신문화연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입안을 해서 만든 데가 전쟁기념관이에요. 저 누구예요? 근데 나는 마음속에는 저놈들은 안 돼. 5.18을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근데 요즘에는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5.18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럼 저는 저 아는 사람들은 그래, 넌 뼛속부터 전라도 놈인데 요새는 무늬만 전라도 같은, 그러니까 무늬만 전라도 없고 너는 서울 놈이라는 거예요. 또 정말 어디 가야 돼? 그냥 여기 앉아서 얘기는 하다가 집에 가는 거겠지. 그게 성남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벌써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전분들은 자기들은 광주 사람이라든가 이런 정체성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성남 사람이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지역 정체성이 요새 다 망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목포 사람도 아니고 곡성 사람이란 말이에요. 곡성? 저는 곡성이라는 데 가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도 자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거기 이제 가서 하루는 뭐 이틀, 또 그렇게 전체 합치면 거기서는 그냥 가서 뭐 큰 정도 지금 있고 하지만 인사하고 그리고서 그냥 다 패싱을 했지. 그놈이 구석에 가서 어떻게 살아? 우리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이제 제 비슷비슷한 또래에서 거기에서 중학교까지는 곡성에 있는 석곡국민학교니 이런 데 나오고 주암중학교 이제 승주에 있는데 이런 데 나오고 광주에 갔다가 그러다가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도 저기 추석 때는 이런 데 가면 거의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추석 때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버렸어 전부. 거기는 그럼 뭐냐? 예전에는 한 150호 정도 있는 마을인데 지금은 거기 가면은 없어요. 사람들이 한 30호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340평짜리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걸 얼마 주고 샀겠어요? 집이에요, 집. 960만 원. 평당 3만 원.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그런 집들이 깔려있고 거기가 다 폐가가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정체성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철도 중심부터서 빠져나오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별로 없고, 새 도시에 와도 어떻게 돼요? 미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아파트 전망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를 찾지.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니지 않는가. 근데 성남이나 이런 신도시들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분당은 보니까 그때 막 입주해서 들어갔던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 사는 애들이 꽤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마 성남이 조금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이제 선생님께 한번 그냥 농담 한번 여쭤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본인은 그래도 광주 군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내려가겠습니다. 이 주변은 이제 워낙 여기다 쭉 해놓은 거 한번 이제 읽어보시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사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빨리 제가 11시 5분까지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이거는 이 성남에서는 현재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나 이런 데는 삼도 구석기 시대니 이렇게 해서 몇 군데 흔적들이 나와요. 그럼 미사리 아시죠? 미사리?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하거나 또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면 아주 오래된 구석기 그게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교적 이제 가까운 시대에 이제 유적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 자체도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다.
자, 그 밑에 신석기 시대, 이건 되게 많이 보면은 만 년이 좀 넘어서 보기도 하지만, 이제 만 년 이후, 한 뭐 7, 8천, 그리고 이제 후리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민문이 토기라고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키우나? 몇 쪽이에요? 거기 이쪽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여기가 금토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찜면서 아마 이렇게 그 이제 치발굴이라고 이제 땅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유적이 있나 보잖아요. 그때 발견된 건지 빗살무늬 톡이나 이제 그물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방직할 때 방추차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고, 이 수진동에서도 문이 없는 토기 등이 발견돼서 신석기 시대부터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거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뭐 어떻게 좀 키우는 게 있죠. 요새 당체 우리들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성남, 이제 분당 일대에서도 이제 지성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고인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성묘라 했네. 근데 고인돌이 생기는 데는 무조건 북쪽 사람들은 무엇을 쓸 줄 알았냐면 청동기. 그래서 고인돌은 항상 청동기 나오는 데에서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적석총이라고 하는 건데 돌 무대기 싼 건데, 그건 대개 이제 지하에서도 많이 나고 또 지하 상층에서도 돌 무대기로 만든 그런 무덤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의미가 있죠. 여기 네 번째 줄, 한성 백제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한성 백제 시대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백제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네? 부여죠. 그 다음에 공주죠. 예, 그죠? 그러면 서울은요, 서울. 네? 위례. 위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몽천토성,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풍납토성, 이제 그쪽을, 우리가 백제 초기에, 그 백제의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제로 백제가 몇 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까? 600년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부여를 먼저 떠올릴까? 백제하면 맨 마지막이기도 하고, 워낙 뭐 의자왕의 그 삼천 궁녀 전설이랬지. 그런데 실제 부여가 백제의 서울이었던 때는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주는 60년, 그럼 합치면 180년, 잘 봐줘도 200년인데, 그럼 나머지는 백제 600년 중에 나머지는 백제 중심지가 어디였겠어요? 네, 그게 바로 서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한성 백제. 그리고 실제 백제 윤구리네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강남 지역에 있어요. 석천동에 가면 거기 석천동 고분군 해가지고 큰 고분들이 있죠. 석천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워낙 크니까 그건 이제 뭐 근초고왕 무덤이 아닐까 추측은 하는데, 전혀 추측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다 털어서 왕릉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몇 개인지 아시죠? 한 개입니다. 한 개. 그게 이제 여기 문영왕릉을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광개토왕릉이라고 이 거라고 하는 장군청, 그것도 임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광개토왕릉 비는 이제 비석에 이제 영락이라는 것도 있어서 알지만, 돌로 만든 또 호태왕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아실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당시 백제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문화적 혜택을 입었던 곳이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죠? 광주 대단리 사건으로 해서 난민들만 왔었던 것은 아니고 그 전서부터도 여기가 역사적 유래가 있던 지역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하고 이제 직접 된 게 아니라 이제 광역으로 될 때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광주목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약 도의 개념으로 해서 아주 넓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제일 넓었던 데가 이제 얼마 전 거지만 해도 제일 넓었죠. 광주군하고 또 넓었던 데가 어디죠? 양주. 그래서 고려시대 때 뭐 여러 도가 있는데 양주와 광주를 합친 게 양광도. 이거는 제일 넓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가운데 광주목. 지금은 다 떼줬죠, 그죠? 광주에서 어디를 떼줬어요? 위례 다 떼줬죠. 최고 많이 떼는 게 서울시를 최고 많이 편입된 거예요. 예, 서울에서 다 먹어갔죠. 예. 그 양주도 마찬가지고요. 양주도 남양주 떼주고 또 어디 떼줬죠? 구리도 떼주고 다 떼줬죠.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 광주에 있어야 할 역사 유적들이 다른 데로 바뀌어버리죠. 원래 광주 향교는 어디에 있어야 맞겠어요? 광주 향교는 어디에 있어야 맞겠어요? 남한산성 뒤에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시군 지역으로 갈 때 시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하남시에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지명이 막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단 말씀이죠. 여러분들 양평이라는 데 있죠. 양평으로 양평이 됐죠. 양근과 네. 지평이 합쳐서 양평이 맞으세요. 진짜로 경기도 토백이십니다. 양근하고 지평이라는 데 있죠. 지평은 뭘로 유명하죠? 맞아요. 양평 물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평 막걸리예요. 그래서 양근하고 지평을 합쳐서 양평군이 됐어요. 그럼 양평은 향교가 있어요, 없어요? 양평군에는 향교가 있는데 그 두 개나 있어요, 향교가. 하나는 지평 향교고 또 하나는 뭐겠죠? 양근 향교입니다. 그래서 그 현 단위마다 이제 향교를 하나씩 줬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행정국이 바뀌어서 역사 공부하는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고양시는 왜 고양시겠어요? 최영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왜 고양시냐면 거기는요 고양현이 아니라 고봉현 그거하고 덕양산 있죠. 덕양현을 합쳐서 앞뒤자를 빼서 고양이 된 거죠. 용인은요 수수께끼 용구하고 처인성이에요. 예전에 용구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정확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광역이 되면서 바뀐 명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때 이게 예적부터 있었던지 아는데, 그런데 여기는 광주는 그대로 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새 이름이 붙은 거고 어떤 경우들은 합쳐요. 물론 합친 경우는 조선 후기 때 합쳐지니까 조금 시기는 앞선데, 그리고 이제 성남은 언제 이 도시가 생겨요? 1903년에 남한산성 아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성남이 됐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5분 쉬었다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현대 이제 그 얘기들 13년부터 여기 와서 늘 성남 사람이면 좀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얘기들을 제대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선생님이 계셔서 아주 든든해요. 그때 성남 난민 때도 그럼 여기 다 보셨어요? 그 광주 대단지 사건 때. 그런데 그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많이 왜곡된 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키워봐 주세요. 저희는 여기 외삼촌이 여기 성남 여기 살아가지고 부동산을 크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피살됐어요. 그 이해 다툼에 누군가가 암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몇 있었는데 아들 둘이 아주 절망해가지고 네. 술만 먹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들들도. 그 아버지가
돈도 많이 불리고 성남에서 아주 부동산을 크게 하고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피살을 당하니까 그랬어요. 이 성남 대단지 사건 어쩌고 그런 거는 민주화가 좀 떠나서 네. 그 비리들 단체와 토착 어떤 그 부동산 업자 이권 관계되는 사람들의 칼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 뭐 민주화를 포장해서 훈장 주고 뭐 역사의 기기나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거는 아니, 그래서- 성남시의 역사를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똥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읽어볼 때는 이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거든. 73년도가. 근데 여기 오랫동안 하지 않고 한 3일인가 4일 정도 있다가 그냥 시위는 그만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게 성남 땅이면 광주에서 관할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경기도 서울시 뭐 청와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정보가 다 새 나가가지고 군대중대 중대도 그렇지만 국가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흘려갖고 한꺼풀 빼먹어요. 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아니 저 철도 그거 저 철거민이고 여기 저쪽 뭐야 그 산동네 달동네 철거민이고 간에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데 혜택을 준 게 아니고 엉뚱하게 했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원래 땅 주인들은 또 어딨냐 다 갈취당한 거예요. 국가하고 관계없이 그냥 수용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원주민들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길어졌는데. 네, 그거 해주세요. 네네네네. 이걸 어디다 뽑아야 돼? 얼마 전에 요번 돈 선지식 같은 거. 네? 이게 왜 안 나와요? 까고 직접 깔아야 돼. 깔고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5,000원 보내. 5,000원을 기본으로 충전시키지. 아니 이제 저거를 해야 되는 거지. 얘들한테 가야지. 나는 못 되니까. 아니는 다 근데 저거 5월 26일까지요. 그래서 다른 거 50만원씩 주는 건데 10%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처음에는 사람들은 보면 되잖아. 이걸 하는데 미스피싱이라고 치고 어디 저 밀동 그 충전 시세 어디세요? 저는 저 여수동이 순천김씨거든요. 여수동이요. 순천김씨? 예. 시골세요? 아, 네, 원장님 보십시오. 네. 예. 아니죠. 어디세요? 율동이시대네. 문화유시대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거기서 어떻게 되세요? 후방가. 저기 일 보시던 분 예전에 일 보시던 분 아 그래? 지금 경기도 거기 계세요? 아니 경기도 어디 뭐 가셨다고? 경기도 저기 향토 모양으로 조성했죠. 예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그냥 여기가 신혼부랑 손기부 다 썼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서 사실은 오줌도 자, 그러면 이거를 한 5분 내지 길어봐야 10분에서 끝내고 이제 왜 그러면 이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다른 건 다 이제 뭐 이제 성남에 대한 아까 역사하고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의 문제 이제 이런 거를
알아주시고 이제 성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시로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전망이 있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남 그러면 지금은 서울 사람이나 아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그 서울에서 제일 못 살고 깡패짓이나 또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청계천이나 이쪽들이 전부 막 비싼 지역도 되고 그랬지만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쓰냐면 그 저 살고지 다리 같은 거 있고 하는 청계천 저 북쪽 송정이라는 마을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강이 이제 지류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무치 좀 드러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텐트도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왜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나면 이거 화근이 싹을 타버리거나 그리고 비닐이기 때문에 구멍을 뽕뽕 뚫어놔야지 안 그러면 왜 사람 죽을 때 비닐 씌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폐결핵도 막 유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였나 봐요. 제가 이제 71년에 대학 입학을 했는데 그때 거지대장이라고 하는 김진홍 목사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사람들 그 일부를 거기에다가 이제 해서 환일빈 교회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아는 선배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그 보균대학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하루 가고 그 다음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철거민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이제 좋은 토지를 이제 구해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낸 데가 이제 이쪽 이제 남한산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와 보니까 이게 사기친 거예요. 아무것도 산비탈만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또 그렇다고 그래. 더 황당한 이미 이게 정보들을 해가지고 땅 투기꾼들이 들어오게 되고 원래 이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게 이제는 땅값이 매매되는 그 돈이 비싸져 버리고 그러니까 모조리 이게 이제 거짓말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워낙 돈이 없고 그러니까 또 일부는 이제 한 그 2년 3년 사이에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재시주들이지 이 사람한테 땅을 팔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게 정말로 그 순수하게 철거민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도 그래서 공개를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떳떳한 그 사람들 또 이 사람들하고 이제 손잡은 조폭들 또 그리고 그러니까 제외 있는 이 땅 주인으로서 여기서 이제 한탕을 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것이 광주 대단지 사건일 것이다. 요새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내래 이제 일 기분 나빠지 마세요. 요 말씀만 드리면 이걸 끝내야 되니까 서울에서 못 살아온 사람들이 니네가 그래 일부의 서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좀 잘 살면 되지 거기 가서 또 폭동이나 일으키고 근데 이러면서 아주 인식이 나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 여기에는 도시 개발은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뭐 4.19랄지 5.18이랄지 아니면 또 예전에 이제 이보다 조금 후죠. 그 뭐지 YH 여공 사건이랄지 동일방직 사건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가 아니고 오히려 한번 뻥튀기를 하겠다는 이러한 협잡 세력들이 오히려 중심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이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처음에 왔던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서울에서 철거를 해서 여기에 해줬는데 그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하게 되니까 성남의 원 주민들 처음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오해들이 커졌는데 실제 여기에 중심이 됐던 것은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남은
예를 들면 사당 같은 것도 지금 난이라고 했다 다 명칭이 바뀌고 있죠. 대구 10일 그 후원 같은 경우도 다 운동으로 바뀌고 있고, 성남 여기 있는 광주 대단이사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그러한 역사상에 그 받지 못하고 폭동이라고 지금까지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의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을 유발하면서 일으켰던 아주 복잡한 그러한 협접성, 의도적인 그러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를 폭동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좀 바꿔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 전부 이제 그 경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2021년 6월 10일에 성남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8.5 80 성남 민권 운동으로 확정을 이제 하고, 그렇다면 이제 원래 초창기에 그러한 성남 시민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것을 크게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저 이번에 원고 작성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민들께서도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성남이 지금 축구는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성적이 좋아요. 요즘에 좋아요? 요즘은 이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2부 리그에서 야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인천이 있지, 수원이 있지. 100만 넘으면 또 야구 하나 해달라고 떼쓰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는 1973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그 판자촌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살아도 되는데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비싼 땅값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싼 땅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넓은 데 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것이 다 이제 그 도중에서 과정이 왜곡되고 그러면서 나쁜 인상을 받는 것이 됐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여기 모란시장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5일장이었다고 그래요. 맞나요? 70년대? 아니 근데 지금은 그래도 거기 보면 상설시장처럼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5일장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5일장은 대장이 크잖아요. 평소에도 거기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상설시장이 없었다는 뜻이죠. 5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서 이제. 근데 지금은 뭐 거기 뭐 꼭 5일장에 서야 되나? 상설시 지금도? 하여튼 또 모란시장도 굉장히 인식이 나쁜 게 거기서 예전에 이제 개고기를 팔았잖아. 지금은 안 팔죠? 지금도 있구나. 더 살아났습니다. 다시 또 살아났어요? 지금도 이게 4일장, 7일장, 9일장이에요. 4일, 9일. 그러니까 4일 9일 이게 이제 닷새마다 한번 간격이 5일장. 5일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4일 9일장. 예. 그래서 그 닷새거리가 뭐냐면 장돌뱅이들이 돌아다니는 그 둥근 하나의 그 보부상들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그럴 때지.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축성도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마흔다리가 이제 자기가 5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부상들의 이제 이동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5일장이 많은데요. 네. 성남의 모란 5일장이 전국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갑니다. 아, 지금요?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예전 때부터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올 때만 해도 이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철거면이라도 되게 구멍가게나 이런 건 상설로 있었잖아요. 물건을 구입하려면. 근데 여기 와보니까 되게 아마 그게 더 열악했고, 이제 모란까지 가려면 처음 아마 그 성남의 그 판자촌 그막 했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였었던가 봐요, 거기가. 모란이 네. 모란이 최초의 네. 대한민국의 신도시입니다.
모란이 그게 이제 확대된 게 네. 우리 이 본시가지에 있는 네. 수정중원, 어, 청계천 복개공사하면서 이사한 사람들은 네. 두 번째로 온 사람이고 네. 모란이 되는 데를 먼저 개발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모란에는 그럼 원래는 사람들이 우리 원주민도 있고 원주민들이 외부에서 온 외부에서 사람들이 개발을 누가 했느냐 하면 군인 출신들이 아. 6.25 지나서 네네.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네. 재건행가 뭐가 있어요. 아. 그 친구들이 건설단. 그럼 건설단 여기 산 역사가 그래서 맨 있어요. 처음에 거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네네. 오일장도 거기 있는 거고 네. 성남에서 모란이 최고 먼저 개발된 네.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외부에서 쓴 것들은 여기 보면 모란시장마저도 이제 상설시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5일에 한 번씩 있었던 것이라서 이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 이건 제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현지 주민들한테 다시 이거는 아마 구슬 체력 같은 걸 해서 정리를 다시 할 그런 필요가 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쭉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런 건 뭐 나룻배를 이용해서 서울로 왔는데 이쪽 여기 사람들은 서울 올 생각을 못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 중심부에 있는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말죽거리 있잖아요. 네, 말죽거리. 매일 지각하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 집이 어디니? 그러니까 말죽거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1시간, 2시간 끝나고 와도. 근데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집이 용산이야.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말죽거리라고. 여기는 그보다 더 형편이 없었겠죠. 그 정도 같은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지. 그리고 거기 서울이 아니고 광주였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정신분양 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교편을 한 3년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학교냐면 은광여자고등학교라고. 지금은 역삼동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광주 종합고등학교라서 남녀공학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거기도 광주였다가 지금은 도곡동 그런 데가 거기서 제일 지금 뭐 군사력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갈 때만 해도 진짜 장화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정도로 그게 이제 그 접경지대가 뭐냐면 그 일대 역삼동, 도곡동.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하나의 도심이 돼가지고 양재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시의 변천사입니다. 제가 있던 경기대학도 거기는 또 용인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수원에서 영통구 이동이면 어떤 데인지 아시죠? 광교 신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6만 평인데 땅값이 1조 단위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때는 뭐 2천억이었는데 지금은 광교 신도시 계속 커지고 주변에 그 정부 이렇게 그 건축물들 들어오고 네 그래요. 뭐 갑자기 저도 그런 거 안 따지는 척하면서 그런 거만 따지는 게 됐는데 그게 참 우리나라 지금 신도시고 그러면서 원래 있던 이주민들이 떠나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색깔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열악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부동산 업자만 믿고 난민촌 입장권을 비싼 돈 주고 거꾸로 사람들이 산골이 됐고 주로 철거민이 29.8% 오히려 입주자가 더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 대단지 사건은 철거민들의 자기의 어떤 그 민생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입주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을 포장을 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 이렇게들 보니까 요즘에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쟁 과정도 다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제가 사실 뭐 성남에 대해서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단지 역사적인 평가와 또 현재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80 그 성남 민권운동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광주 대단지 사건 폭동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80 성남 민권 운동으로 이제 부르고자 한다. 이건 이제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힘든 작업을 좀 끝내고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은 이게 그 지역이 되게 어딘지 아십니까? 카자흐스탄은 아시죠? 카자흐스탄 바로 남쪽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도 저도 이번에 가보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소련 아이들이 그 일대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성남보다도 더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거기 보면 5개 스탄이라고 하는 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또 투르메인스탄 해가지고선 키르기스탄하고 5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이게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게 아닌데 러시아가 멋대로 금을 끄고 직선으로 쭉쭉쭉 빼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을 5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도 가면 원래는 이게 큰 도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자체가 옛날에는 다 왕국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근데 이 왕국들을 하나의 도시화시키면서 그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이 도읍을 타시켄트에다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켄트하고 여기 사마르칸트나 이쪽하고는 완전히 저기 다르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고유한 언어가 있어요.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어가 또 있고 러시아어를 써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자기들이 중심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도 지자체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한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지자체 발달하면서 지방 도시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인데 여기는 각자가 그 도시들이 다 자기들이 중심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건 여기밖에 없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쓴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국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짐 들 때도 기다리라고 한국말로 그걸 들어줘요. 전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사람을 보면 나 한국에서 3년 살았어. 나 어디 가서 5년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를 썼잖아요. 얘들도 뭐냐면 한국말 잘해. 한국 어디서 배웠어? 우리 코이카가 있다는 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거기에서 코이카에서 한국 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고 이 사람들의 꿈이 뭐겠어요? 한국에 와서 3년만 살다 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꿈은 우리 가족들이 전부 와서 한국에 사는 거. 우리가 60년, 70년 더 됐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다 팔고 거기가 세탁소 아들도 미국 가 산다고 그래가지고서 슈퍼하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또 이 자동차들이 있죠. 여기 좀 확대해보면 좋은데 이게 지금 확대가 되나? 이건 된다. 이거 저 마크가 뭐죠? 15래.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대우차가 90% 이상이에요. 대우가 여기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우가 깨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대우 자동차는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우 자동차를 정부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그 시골에 있잖아요. 거의 그거 난 거.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그 예전에 풍뎅이 같이 생긴 왜 그런 그걸 보고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 폭스바겐 말고 아니 대우에서 나온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 90% 이상이 대우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국제공항이 타시켄트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동대구역보다 적어요, 공항이. 그리고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그 영송객들 있죠, 사람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들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여기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해요. 우리 영종도 인천 있잖아요. 인천은 여기에 비하면 뭐냐, 호텔. 요건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쪽 타시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보세요. 보이시죠? 오른쪽 거 이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 배우 이거 무슨 차지? 예, 15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거가 있어도 저거 한 건 얘네들이 인수한 다음 거고, 그 전거는 그냥 옛날 배우고 이렇게 D자 해가지고 이렇게 떠그르고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2002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교환 교수를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다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건지 아세요? 서면, 부산진역, 부산역, 방감동. 거기서 중고 버스들을 전부 사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르트에 와가지고 도장을 이제 패키지 해야 되잖아. 그 값이 없으니까 그냥 써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어디 뭐 식사하러 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교수님 오늘 어디 가요? 그러면 나 서면 좀 갔다 올게. 좀 멀리 간다니까 버스 타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아이고 단감동 갔다 왔다고 그러고. 여기 갔더니 그대로.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가 독재도 했고 뭣도 했고 그랬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정말 내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성숙하고 이것들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느낀 게, 그래서 원래 이제 국장님한테 내가 이걸 좀 잘 정리 좀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50년이니까 그걸 해달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렇게 원고를 냈는데, 좀 제가 자료도 좀 이제 옛자료도 됐고, 이건 한번 그냥 참고사항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일본에서 와서 그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좋은 재료가 아니겠다 해서 지금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진만 그냥 찍어 왔는데 이제 좀 말 좀 제가 줄이고 사진을 남기겠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이 친구 있죠?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얘가 제 둘째 사이입니다. 네, 러시아 사람이에요. 얘가 이제 우리 둘째 딸이고요. 이 할머니 왜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러시아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보다 늦어요. 저희는 25일이잖아요. 얘네들은 1월 7일. 왜냐면 이게 그레고리역을 쓰느냐 율리우스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때 같더니 이제 이거 불꽃놀이 아니 불꽃이 아니라 얘들 이거 등불 이런 거 해놓고 이제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건 여기서도 나타나죠. 브로드웨이 레스토랑. 그래서 여기에는 20개가 넘는 한국 음식점도 있고, 한국 음식은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가가 우리나라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먹을 게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아침 뷔페라 그래도 뭐냐면 소세지 몇 쪽, 그 다음에 과일, 약간 애들이 고냉지가 되기 때문에 그 멜론,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또 그냥 큰 토마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주로 먹는 거는 뭐냐면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그래서 고기는 이제 양고기가 많고 돼지고기는 없어요. 돼지고기는 파는 건 있는데 얘들이 이제 한 80~90%가 무슬림이니까 이슬람을 믿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사진들이고, 여기에도 보면 이제 하얏트 호텔이랄지 이제 힐튼 호텔 이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나름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지금 맞고 이건 어때요? 아주 꽤 오래된 그런 밥을 먹으러 갔더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아코디언하고 이런 걸 연주를 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실크로드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들이 대부분 실크로드라고 그러면 천산산맥이 있는 데서 천산북로, 천산남로를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파미르원을 넘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대표적인 음식이 이 음식이에요. 샤슬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목민들 러시아하고 그일 때까지 계속 광범위하게 먹는 그 고기를 꼬치에 끼워서 구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쌈싸라고 해가지고 만두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특산품이 이제 하나가 이런 융단, 그리고 이제 자기 그릇.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 마드라사라고 해가지고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이국적인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우리한테 주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각 방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공부 배우는 학교예요. 교실. 그리고 이제 이 화장실을 찍었어요. 이제 화장실도 역시 문양을 이렇게 아주 곱게 해놓고 굉장히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 바닥에도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얘들이 굉장히 또 특이하게 또 발달되어 있는 게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양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이제 그래서 이 판이 있는 거, 이 네모난 판에 이렇게 문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다 신학교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왕궁입니다. 궁. 여기 이제 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궁하고 신학교 그 건물들이 아주 여기에서 이제 줄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굉장히 얘네들한테 이제 중요한 세계 문화유산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워지거나 그런 건데 별로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막 복원한다고 난리도 치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만든 이거 그릇입니다. 얘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이제 그런 문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이 나무를 뭐라 하더라? 그리고 목각이 굉장히 또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도 왜 우리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면은 문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문살을 안 쓰고 이걸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사람들의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파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 같은 게 굉장히 큰데 여기다 이런 거를 일일이 장식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얘들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 있다면 정말 예전에 어떤 그 사막지대에서 그걸 하나의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나. 결국 그건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만들어낸 건. 네? 무역로가 있습니다. 딱 그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 이 사람들 이렇게 배상이라고 그러죠. 캐러반, 낙타, 말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서 이걸 하나 사면 10배, 20배를 가서 옆 도시에다 팔고, 옆 도시에 없는 건 팔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스까지 가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오냐면 신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신라에서 로마의 유리가 발견된다고 그러잖아요. 발굴된다고. 그거를 동서를 연결해준 고속설도가 얘들이에요. 고속설도가라고 할 것도 없어. 얘들 없으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같은 건물들이 쭉 둘러서 있어서 제가 찍어놓은 거라서 빨리 넘어갑니다. 이건 타시켄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 코란을 읊는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해를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레기스탄이라고 그래서 이쪽.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타시켄트를 떠나서 이게 이제 사마르칸드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형이 타시켄트 이 일대만 산이 좀 있고, 지금부터는 모조리 깡을 우즈베키스탄에 이렇게 생겼어요. 평지에다가 지평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인데, 이게 이 사막이 사하라처럼 아무것도 안 사는 무생물 사막이 아니고, 얘네들이 관목들 있죠. 그래서 낙타들이 이걸 먹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 꽃잎이나 싹 같은 게 있으면 낙타들이 이걸 먹고 움직이는 거죠. 얘들은 겨울에도 그 속에 그 날씨가 막 영하 15도 내려가더라도 그걸 견뎌내고 이게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죠?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 불모지가 있는 그런 사막들이 있잖아요. 전체가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하라 사막은 아니에요. 이걸 얘네들은 사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열차 타고 가면 이게 제일 높은 산들이 이런 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마르칸트라는 데죠. 이 사마르칸트라는 데는 요거 보이시죠? 이 그림. 누구한테 누구? 맞습니다. 사마르칸트 고구려 사신이 왔다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그러느냐, 이거 고구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그걸 꽂았다, 깃털을.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고구려가 아주 작게 표현이 돼 있어요. 크게 표현이 안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다 돈을 많이 댔어요. 여기 이제 그 고구려 그 그림입니다. 요거 다른 데가 다 커요. 고구려가 또 꼴찌에 있고. 그저 배 타고 온 사진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그래서 사마르칸타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소프인가 하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여기가 한 그 5세기, 6세기 그때 큰 왕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여기까지 사신을 보냈다. 네, 그 내용이 여기가 있고, 고구려 사진 벽화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둘러서 큰 벽화. 그 가운데 아까 얘기한 그 두 사람만이 이제 고구려 사신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코끼리 타고 온 사신도 있고, 또 낙타 타고 온 사신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위세를 이렇게 뻗쳤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네. 이 사람들이 고구려 사신들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금 많이 내세요. 이런 데 가서 이거 이거 신라 금관도 해놓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실크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이쪽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이게 이란 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해서 데니스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면 여기 신라까지 온다는 것을
표현을 해뒀어요. 정말로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는 요즘에는 하나가 되고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아프로시아 궁전벽화, 그래서 전체를 하면서 우리 고구려 것을 좀 양이 없는 걸 좀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돈을 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실크로드 우호 협력 기념비, 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던 거고, 여기가 이제 아프로시암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르칸트가 아마 가장 대형의 이러한 도시, 이게 이제 레기스탄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죠 여기도 이런 게. 여기는 이제 이런 금액에 이게 3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양들이 아주 촘촘하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그냥 눈으로만 그냥 즐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를 요새 잘 안 배우는데,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이 일대를 누가 장악을 하죠? 티무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기에서 약 한 140km, 100km 정도를 가면 티무르 제국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마르칸트가 되고, 이제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를 이제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거기를 자기의 중심지로 쓰긴 하지만 빨리 내겨야 되겠군요. 진짜 제가 막 정신없이 엄청나게 눌러댔네요, 거기 가서. 이게 이제 티무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티무르 제국이에요. 이게 12세기, 네, 13세기, 12세기, 3세기. 이게 지금 카스피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랄해라고 배우셨죠? 지금 아랄해는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러시아에서 목화를 심는다고 댐을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초센달 같은 거 2쪽만 남아있고, 우리는 아라레를 둥그렇게 꽤 큰 바다를 배웠죠. 없습니다, 아라레. 호수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흑해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티무르 제국을 완성한 이제 사람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찬란하고 좋아요. 그리고 계속 작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뒤로 확 가버리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여기 가서 많이 나오는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그 큰 과일 시장인데, 얘들은 이 견과류 있죠, 견과류. 여기가 아주 특산물이 뭐냐면 그건 뭐죠? 그거죠. 아몬드 비슷하게 생긴 거. 무슨 스피나츠? 그래서 호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샤슬릭집이고, 여기는 이제 들어간 한식당.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도가 되죠.
한 5분만 제가 빨리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시 전까지는 끝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가 돼야 되니까 요거 이제 끝내기로 하고 여기 저거만 보고 끝낼게요. 여기 가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여기 가면 파미르공원이 보여요. 파미르공원 한 80%가 키르기스탄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아까 샤리 숲인가 하는 데를 가면요 멀리 파미르공원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박물관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재밌기는 한데 지금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야 진짜 왜 안 나오냐? 이번에 파미르공원 앞에 있는 데고요. 이제 조금 가면 이제 만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 3년만 있으면요 거기서 자기 손자까지 집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났던 그 한 사람은 하림이라고 닭공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닭공장에서 5년이 있었다는데 거기서 번 돈으로 거기에 이제 히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학교 비슷한 것도 짓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손자까지도 이제 그리고 저 차를 사주고 집도 사줬대요. 이거 뭔지 보이시죠? 이거 네 이게 파미르공원입니다. 여기 이제 티무르 대왕입니다. 티무르 대왕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이제 뭐 외손자라고 한다는 설이 있는데 설을 근데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같이 이제 파미르공원을 보고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마드라스인데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가 다 낡고 부스러졌어요. 그리고 이 성이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각 성 이런 것들이 대개 40km 한 번씩 떨어져 있어요. 왜 40km겠어요? 막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이제 더 확연히 보이시죠? 파미르공원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 다음번에 또 이제 그 도시가 큰 도시들이 둘 있고 이제 그것들도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참 거리는 상당히 멀고 선행의 도시를 가서 보는 그런 여행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고구려 사신이 거기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면서 한번 좋은 구경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제가 좀 컴팩트하게 제가 뭐 알차게 한번 어차피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성남시와 그리고 한번 가보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된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엔 좀 더 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정리되고 좀 더 그런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와가지고 그냥 아주
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